시작할까요? 마이너스만 하다 보니까 이게 원점 될 때까지 하다가 딱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신을 하고 있습니다. 팔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앞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47장까지 있는데 거기 가기 위해서 이 팔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진도를 여기서 늦추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용신을 하고 있습니다. 용신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용신이라고 하는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격국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용신은 격국 용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용신, 나오는 용신은 전부 격국 용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격국을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격국을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일간이 있죠. 여기가 월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또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체와 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복잡한 것을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데 중요한 게, 복잡한 것을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동양의 어떤 학문 안에서는 이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동양의 학문은 굉장히 복잡한 것을 항상 분석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걸 단순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동양의 학문에서는 체와 용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둘 것이냐, 그리고 나머지가 변동하는 것을 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볼 것이냐. 그러니까는 어떤 복잡한 것을 볼 때 이걸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두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이 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만 보는 거예요. 이래야지만은 그 기준이 서는 거고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주 자체도 마찬가지 굉장히 복잡하죠. 이것을 이제 체형을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내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체형을 가지고 보는 것은 일간을 일단 체로 보는 거예요. 체로 본다는 얘기는 일간을 기준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월지를 가지고 용으로 보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봐야 될 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으로 본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일간을 기준으로 월지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어떤 역할인가를 보는 거죠. 그게 격국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월지를 보니까는, 월지는 이거는 여기는 천간이고 이건 지지잖아요. 지지는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거기 지지 안에는 천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보냐면은 이 월지 중에서 정기를 봅니다. 이게 월지의 대장이다. 대장에서 정기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나중에 이게 좀 바뀌어요. 나중에 좀 바뀌지만 일단은 정기를 보는 거예요. 정기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인이다 그러면 이게 정기는 얘는 갑이에요. 정기가 갑이라고. 이런 정기를 본다고요. 그러면 지지의 월지가 뭐냐? 이거는 만약에 이게 인이다 그러면은 갑이라고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일간이 예를 들어서 뭐 정화다 그러면은 정화를 기준으로 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사흉신, 우리가 이제 사길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통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길과 힘이 들어가니까는 이게 이제 좋은 거다 나쁜 거다가 바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책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름을 앞으로 이렇게 좀 바꾸시면 돼요. 선자.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은 불선이라고 했어요. 불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좋다 나쁘다가 일단은 없어지니까 조금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선자에는 뭐가 속하느냐면은 그 다음에 관. 여기는 관은 정관이에요. 관, 그 다음에 인수, 그 다음에 식신. 재관 인식이 사선자에 속하고 사불선자에는 아시다시피 살, 상, 거, 인. 원래는 그 효인데 효신을 이제 이거는 편인이죠. 근데 이제 편인 자체가 통신으로 쓰이는 일이 이렇게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이 자평진전 안에서는 그 양인을 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선자와 사불선자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이 월지에 올 때, 월지의 정기로 이런 것들이 올 때 사선자가 오느냐 사불선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보시면은 이제 월지는 이 그 따로 천간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정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여기에 드러나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운에서도 오고 또는 이 지지에서 이제 그 삼합을 하게 되면 이제 천간으로 올라오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가지고 이제 격국이 이게 만들어지느냐 깨지느냐 이거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의 기준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이게 큰 줄거리입니다. 큰 줄거리. 가이드예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 책에서 전반적으로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이 격 자체가 성이 되느냐 아니면 폐가 되느냐 성이 됐으면은 이 사람은 귀하고 부하고 될 거고 폐가 됐으면은 이 사람은 가난하고 천하고 될 거고 빈천과 부기가 성과 폐로서 나눠지는데 어떤 것이 성이고 어떤 것이 폐가 될 것이냐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첫 번째 가이드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사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는 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사불선자는 역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역용을 해야 된다. 이 가이드입니다. 그러면 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힘을 실어주던가 힘을 실어준다는 얘기는 상생을 하던가 우리가 오행 알죠? 오행 중에 상생을 하던가 힘을 보태주던가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호를 해야 된다. 보호. 다른 게 깨뜨리는 것을 막아주던가 두 가지를 하는 게 순용을 하는 거고 역용을 하는 것은 불선하는 것은 역용을 해야 되는 것은 극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복을 한다는 얘기는 극을 한다는 거죠. 힘을 덜어주고 힘을 그러니까 막아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복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힘을 빼주는 거. 그거를 이제 화라고 여기서는 얘기를 합니다. 화는 힘을 빼는 거니까는 이거는 여기는 설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이게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근데 이거는 대략적인 줄거리인 거고, 결국에는 구장에서는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자, 이런 것을 적용했을 때 과연 이게 성이냐 패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 기본적인 것부터 성이냐 패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성이냐 패냐를 얘기를 한 거고, 이 책의 끝까지가 뭐냐면은 다양한, 아주 단순한 것에서부터 다양한 변화들이 오고 운에서도 오는데 과연 끝에 이게 성이냐 패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기 위한 게 전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8장에서 다루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의 그 가이드를 다루지만은 9장에서는 성과 패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아내느냐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을 알아야지만 또 9장의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선자와 사불선자를 그 순용과 역용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까지가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다음에 얘기했던 게 어떤 얘기냐면은 체와 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시 하고 있어요. 체와 용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다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 우리가 성격의 격이 이제 만들어진 거에 이름들이 다 있는데 거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정관은 이게 그 깁신입니까 흉신입니까? 깁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사선자에 속해요. 사선자에 속한다고. 사선자에 속하니까는 얘는 순용을 해야 돼요. 순용을 합니다. 순용을 하는데 순용을 하기 위해서 인수가 필요한 거예요. 인수가 정관이 인수를 생해주죠. 이렇게 되죠. 우리가 신이 있으면은 내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이걸 B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되고 얘가 생하는 것이 식이고 얘가 생하는 것이 재고 얘가 생하는 것이 관이고 얘가 생하는 것이 인이죠. 그러니까 관이 인을 생하죠. 관이 인을 생하지만은 인의 역할은 여기는 이제 이 앞에 나오는 것이 격이에요. 격국이에요. 관, 정관 이 중에서 살이 아니라 이 중에서 살도 괜찮지만 정관은 얘를 깨뜨리는 것은 얘를 극하는 게 깨뜨리는 거잖아. 얘를 극하는 것은 얘가 극을 한다고 이렇게 극을 한다고 얘가 식신이 극을 한다고. 바로 내 전전에 얘가 항상 극을 해요. 그러면은 얘를 보호하려면 식신을 누군가 깨뜨려 줘야 된다고. 극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내 앞에 있는 애가 항상 나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이치가. 내 뒤에 있는 애는 나한테 생을 해주니까 항상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 뒤에 있는 애가 나한테 힘을 실어주는 거고, 내 앞에 있는 애는 항상 나를 간접적으로 보호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순용의 이치는 얘를 가지고 얘가 사선자다 그러면 순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힘을 보태 주던가 얘가 나를 보호해 주던가 뭐로부터 깨뜨리는 거로부터. 이래서 격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정관패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격이 이제 성격된 것에 대한 이름을 붙인 거죠. 인수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보호하고 있는 거니까는 격이 성격이 된 거예요. 기준은 뭐예요? 정관이 기준인 거예요. 정관으로서 그러니까 체와 용을 할 때 아까 일간이 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격국이 용이 됐잖아요. 그걸 조금 더 약간 넓혀보면은 격국을 이제 기준으로 놓게 되면은 그 다른 글자들이 격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격국 자체가 체가 되는 거예요.
격국을 기준으로 놓고, 그러니까는 정관이라고 하는 격국을 기준으로 놓고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정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가, 얘가 용이 되는 거라고요. 채용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 패인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어떤 여기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 게 관인쌍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쌍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인쌍전이라고 하는 것은, 야, 첫 번째 관이 나왔으니까 얘가 격이고 얘가 그 다음에 얘가 최고 얘가 용이 되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인쌍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뜻은 뭘 관인쌍전이라고 하면은, 얘는 인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인수가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인수가 뭘 사용하는 거냐면은 관을 사용할 때 인수가 기준이 되고, 이제는 기준이 얘예요. 인수가 기준이 되고 관이 와서 인수의 힘을 보태줄 때, 이거를 이름으로 관인쌍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인쌍전이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는 격국 자체가 여기에서 일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정관이 이렇게 오는 거지만, 관이 오고 그 다음에 인수가 이렇게 뜨는 거지만, 인수가 이렇게 오는 거지만은 얘는 아니라는 얘기죠. 일간이 이렇게 오고 여기에 인수가 있는 거고 관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뭐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지금은 똑같이 격이 성립된 거고 성격된 거고 좋은 격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슷해. 그지만 나중에 얘네들이 반응하고 얘네 페이지들이 반응하고 이러면은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산을 할 때 이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 정관 패인하고 관인쌍전이 다르다. 이 얘기를 여기서 꺼내는 것은 어떤 것을 채로 두고 어떤 것을 용으로 둘 것이냐를 반드시 분별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을 해라.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지난번에 이제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은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은 편인 투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편인 투식이라고 보십시다. 편인 해가지고 투식이다. 편인 투식이라는 얘기는 격국의 기준이 되는 게 편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인수가 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인수가 오고, 인수 중에도 편인이에요. 편인. 일간하고 같은 음량이 같은 게 편인이잖아요. 이게 편인 투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이제 식신이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식신이 이렇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에 뭐 책에는 한자가 잘못됐었나? 어쨌든 그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효인 탈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탈식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효인 탈식이라는 것은 앞에 게 격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이 있고, 그러니까 효인 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앞에 게 격국이 아니라 뒤에 게 격국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식신이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 효가 있는 거죠. 여기 인수예요. 얘는 인수, 편인을 이제 효라고 하죠. 이 두 개가 완전하게 다릅니다. 보시면은, 자, 편인이 식신을 만났다는 얘기는, 편인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편인은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한테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할 때는 내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내가 너무 약해도 아니고 뭔가 이게 조절된 부분, 조화로운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 인수가 나한테 힘을 보태주니까는 이 두 개가 너무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센 거를 식신이 힘을 빼줘요. 그러니까는 이게 격이 성립이 된 거예요. 힘이 너무 강한 것을 힘을 빼주니까는 격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얘는 성격이 된 거예요.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떤 거냐면은 식신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그 좋은 신이에요. 식신은 사선자에 속해요. 식신이라고 하는 좋은 게 있는데 인수는 식신을 극을 합니다. 극을 해요. 그래서 식신이라고 하는 좋은 게 있는데 얘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인수가 나와가지고 얘가 식신 입장에서는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살이 되거든요. 살. 아주 그 매몰차게 극을 하는 깨뜨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 편인, 효신이라고 하는 게 극을 해요. 그래서 얘는 합격이 돼요. 합격이 된다고. 이 두 개를 바꿨는데 야 인수가 나와서 힘을 빼주는 거하고 대체 식신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얘가 이렇게 깨뜨리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준이 뭐냐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작용을 한 게 뭐냐가 입장이 살짝 바꾸니까는 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 그 효인 탈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은 식신이 뭐를 만났냐? 효신을 만났다. 식신봉요라고 해서 아주 대표적인 파격 중에 하나가 식신봉요예요. 그래서 그 편인 자체가 그 선한, 그러니까 편인 자체가 우리는 되게 인수는 그냥 다 같이 사선자에 속하지만 편인은 예전에는 그 불선자에 속했잖아요. 흉신에 속했다고. 그게 이런 이유 때문에 식신을 깨뜨리기 때문에 효신이 불선자에 속했던 겁니다. 딱 이 케이스 하나예요. 효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식신을 깨뜨린다. 이것 때문에 이 효신이 흉신이 된 거예요. 이 오명을 쓴 거예요. 근데 딱 이게 하나의 케이스고 그 다음 이거를 빼고 나서는 그 인수는 전부 다 사길신에 속합니다. 사선자에 속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자 뭐가 격국이 되고 그게 체가 되고 그 격국을 체로 했을 때 용이 뭐냐 이런 것을 분별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것을 체와 용을 기준으로 해서 반드시 분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리고 어떤 글자들이 여기에 작용을 하느냐 이거를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이게 기준이 달라지면은 이게 똑같은 글자들이 이렇게 있더라도 순서가 다르게 이렇게 있을 때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뭐냐를 찾아가지고 다른 글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이래야지만 복잡한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8장까지 해서 한 겁니다. 네, 지금 저기 1번은 인수격이라고 말하셨어요. 네, 인수격이. 그리고 2번은 그러면 식신격이죠. 식신격이에요. 네. 근데 효가 작동해서 지금 안 좋. 얘는 파격이 된 거고 얘는 성격이 된 거죠. 성격인 거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사주를 보다 보면 그 2번 같은 경우가 있을 때 너는 파격이야. 기분 나쁘잖아요. 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파격은 파격이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아주 첫 번째 아주 단순한 것부터 일단 시작을 하고 여기에 많은 것들이 이 상황에서 반응을 할 때 또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를 보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운에서도 간지가 들어오잖아요. 대운에서. 이 간지가 다시 또 여기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가. 그래서 파격된 게 어떻게 또 살아나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격국이 어떻게 성격이 되느냐, 패격이 되느냐를 보고, 그 다음에 성격이 된 것도 어떤 글자들이 들어오면은 다시 패격이 되고, 패격이 된 것도 어떤 글자들이 들어오면 다시 성격이 되고, 여기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 이거를 이제 잠깐만요. 근데 그 전에 지울까봐 여기 식 있잖아요. 네네. 저기 식신은 나의 힘을 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데 왜 좋다고 그래요? 보호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힘을 빼는 게 항상 보세요. 관은 나를 극하는 거죠. 네. 관이 나를 극하는 거죠. 근데 얘가 나한테는 좋은 거라고요. 사선자에 속해요. 살은 나한테 똑같이 힘을 빼는 거예요. 음량만 다를 뿐. 근데 얘는 불선자에 속해요. 그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 거예요? 예. 식신은 나의 힘을 빼지만, 나한테 힘을 빼지만은 식신 자체가 선자에 속하는 그 이유로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은, 굳이 이유를 들자면은 식신은 나한테 최고 흉살이 되는 살을 급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좋게 네. 나 힘을 근데 빼지만 식신하고 똑같은 거지만 음양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상관이 있죠. 상관이 있죠. 상관은 살에 대해서 정관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좀 덜 해요. 네. 그렇지만 나한테 힘을 빼는 게 상관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불선자에 속하긴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은 이렇게 했죠.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씩 의미가 구체적으로 좀 약간 달라져요. 어떤 직접적으로 이게 사불선자냐 사선자냐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지울까봐 제가 지금 예. 미안해요. 그 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죠? 성종 6대 하나가 아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성과 패가 이렇게 하나의 글자로서 일단 나오지만 다른 글자의 반응에서는 성이지만은 이게 패로 바뀌고 패지만은 얘가 성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구장에서 나옵니다. 구장에서 성과 패를 얘기를 하지만 거기서 다시 뭐를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성이지만은 패로 바뀌는 경우가 뭐냐, 패이지만 성으로 바뀌는 것이 뭐냐, 구음과 대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로 바뀐다는 얘기는 뭔가 성이 됐지만은 뭔가 이상한 것이 안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걸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기라고 해서 뭔가 껄끄러운 게 들어와가지고 안 좋은 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패격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패격이 성이 된 거는 얘는 이제 구음이다. 뭔가 다른 글자에 대해서 뭔가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패격이 된 게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구장에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모든 게 다 구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 장들은 이렇게 바뀌는 거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자꾸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를 알아야지 그 다음 장들이 소화가 되니까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이드를 알았어요. 사선자와 사불선자를 순용을 해야 되는 것과 역용을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알았죠. 그거는 전체 큰 가이드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격이 성격이 되고 어떤 경우에 패격이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알아야겠죠. 그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걸 해볼까요? 자, 보십시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첫머리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자, 구장의 첫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원령에서 찾아야 된다.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월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용신은 반드시 오로지 월지에서 찾아라. 그래가지고 사주에다가 배합을 하면은 사주에다가 배합을 하면은 사주에서 배합을 하면은 사주에다가 월지를 갖다 대면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은 성과 패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과 패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월지에서 용신을 반드시 찾아라. 그것이 격국인데 이걸 격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찾아서 격국 자체를 사주의 각각의 글자에다가 배당을 해봐라. 한번 배합을 해라. 배합을 하게 되면은 성과 패가 분별이 될 것이다. 이 격국을 어떻게 찾는지는 아셨죠? 배합을 할 때 성과 패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거는 격국 자체가 사선자냐 사불선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성격과 패격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선 사선자부터 보시죠. 사선자는 사선자는 순용을 해야 된다. 순용을 해라. 순용을 한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생을 하는 거고 또는 보호를 하는 거고 보호를 할 때는 항상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나를 깨뜨리는 것으로부터 보호와 상생을 하는 것은 내 글자 바로 뒤에 있는 거고 격국의 글자 뒤에 있는 거고 보호를 하는 것은 내 바로 앞에 있는 애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쪽에 있는 애가 나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순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얘는 정관이에요. 그죠? 정관입니다. 관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한 글자로 관 그러면 얘는 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관은 순용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순용은 누가 상생을 해주죠? 재가 상생을 해주죠. 재를 가지고 재가 투해가지고 상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관이 인을 생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름 얘를 생인을 해서 인을 생해갖고 인을 생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를 하거나 뭐를 하느냐면은 관을 하거나 그러니까는 관 입장에서는 재가 힘을 보태주거나 인수가 관을 보호해주면은 관이 이거 순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표현해가지고 자 관이 만약에 들어왔을 때 성격이 된 게 뭐냐? 성격이 됐을 때는 이걸 그냥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책에 그대로 관이 뭘 만났냐 하면은 재나 또는 인을 만나면은 성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주에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일주고 여기가 관이 나왔을 때 여기가 재가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얘가 이렇게 인이 나오면은 성격이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된 거예요. 어떤 격으로? 관 성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달았네. 조건을 달았어. 얘로 다 끝난 게 아니라 조건을 어떤 걸 달았냐면은 뭐가 없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되냐면 형, 충, 하, 해. 지지에서 얘를
깨뜨리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관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취급을 하냐면은 되게 보호를 해요. 얘한테는 어떤 불순물도 끼면은 안 돼라고 항상 그렇게 주장해요. 관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느냐? 약간씩 달라요. 이게 식신이나 인수나 이럴 때하고도 약간 다릅니다. 근데 관은 특별하게 관 자체가 약간이라도 훼손이 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어떤 경우라도 관 자체가. 그래서 얘는 힘을 실어주거나, 얘가 힘을 실어주죠. 얘가 얘를 보호하거나, 그다음에 지지해서 얘를 형충파해로, 얘는 전부 지지의 작용이잖아요. 지지가 깨뜨리거나 뭔가 좀 나쁘게 작용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관이다라고 하는, 관,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건까지 다 줬어요. 그럼 그렇게 보시면은, 관이 나왔을 때는, 얘가 정관으로 성격이 됐구나. 이건 귀격인 거예요. 성격이 됐다는 것은 부귀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패격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건너뛰어요. 패격을 뭘 얘기를 했냐면은, 패라고 얘기를 한 게, 패라고 했을 때 뭐냐면은, 관이 뭘 만났느냐. 관봉, 관봉상극이라고 했어요. 이 관이 보호가 돼야 되는데, 보호가 없이, 이런 것들이 없이 여기에 상관이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름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상관이 뭐 관을 상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얘가 흉신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상관이 흉신되는, 얘가 관을 해치기 때문에 흉신이 되는 겁니다. 이 상관이 드러나게 되면은 관이, 이게 관격 자체가 깨진다, 빈천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로, 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이게 깨지냐면은, 이 관 자체가 지지에서 형충을 만날 때, 뭐 이걸 줄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깨뜨리는 그 힘의 크기로 보면은 파해는 약간 좀 약해요. 이렇게 형충이 크지. 특히나 이 충이 크지. 형보다는. 그래서 이 형 자체는 뭐 고려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사실 했어요. 이 책에서 굉장히 안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형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충이 사실은 큰 거죠. 형도 어떻든 좀 그렇다라고 한 겁니다. 일단은 이 관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보호를 해야 될 대상인데, 천간에서 깨뜨리거나 지지에서 형충을 만나면은 관격 자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정관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게 성격이 되는 케이스와 태격이 되는 케이스를 배웠어요. 이해하시죠? 이게 이제 앞으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 많은 변화들이 올 때, 이런 글자들이 나와서 이 변화를 줄 거 아니에요? 이때 얘가 깨졌다가 다시 또 성격이 되고, 깨졌다 성격이 되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한다. 관격에 대해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관격을 넘어서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제격을 한번 볼까요? 좀 쉬었다 하실래요? 네. 그렇죠. 한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제가 시사하니까 제일 듣기 좋은 소리. 생 기운 빠지는 소리. 네? 아니. 뭐.